예,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오늘은 고랭 중국 강좌 두 번째 시간 TDD, 저번 시간에 알아본 TDD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소개할 게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맨먼스 미신이라는 책인데요. 맨먼스 미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뭐냐면은, 자, 이 책인데요. Mythical Man Months. 요 책인데, 여기 언제 나온 책이냐면은, 언제 나온 책이죠?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95년에 나온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는 거의 바이블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 일반적인 건축이나 다른 공학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처음으로 나타낸 책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here is no silver bullet. 우리말로 하면 그 은총알은 없다. 은총알은 없다는 말이에요. 은총알은 없다. 은총알은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늑대인간 아시죠? 웨어울프. 늑대인간. 낮에는 사람이 됐다가 밤에 늑대가 돼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죠. 이 늑대인간을 잡으려면 은총알을 써야 돼요. 은총알로 쏘면 늑대인간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은총알이 없으면 이 늑대인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총알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거죠. 솔루션. 근데 이 맨머스 미신을 쓴 사람이 말하는 건 There is no silver bullet. 은총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모든 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기술을 가져오더라도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장단점이 생긴다는 거지, 장점만 가지고 있는 무조건 좋다, 이건 100% 이것만 가져오면 다 좋아져,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은총알은 없다.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게 이 말이 아까 그 책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TDD도 마찬가지입니다. TDD도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TDD 장점 많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DD가 무조건 좋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아두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보도록 하죠. 장점, 첫 번째 장점, 이거는 기본적인 장점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져요.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코딩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닛 테스트를 할 때는 테스트 개수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테스트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테스트의 퀀티티, 개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많은 게 좋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촘촘하게 테스트를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TDD가 아니라 기존 설계 방식인 설계, 구현, 테스트의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를 보통 언제 만드냐면 요때 구현이 끝나고 테스트 하기 전에 만들거나 아니면 요때 만들거나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테스터들이 있잖아요. QA 하시는 분들이 있죠. QA 하는 사람들이 요때 설계 문서를 보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은 설계 문서를 보고 구현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과 구현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그때 만들어서 끝내놓고, 보통 먼저 끝나죠. 구현이 끝나면 그때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QA 하시는 분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이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요.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성공 시나리오, 그러니까 기본 유저 스토리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를 얼마나 촘촘하고 퀄리티 높게 만드는가는 이 QA의 역량이에요. 물론 역량이 높은 QA들은 촘촘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빈 곳들이 생깁니다. 빈 곳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TDD를 하게 되면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들고 구현을 하고 이걸 고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더욱 촘촘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적으로 촘촘하게 만들어진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장점 두 번째는 아까 그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지는 게 장점 첫 번째고, 장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지 보수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유지 보수가 쉬워진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땐 TDD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유지 보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TDD를 하는 이유는 TDD의 가장 큰 장점, 유지 보수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많이 만든다 라는 건 뭐냐면은,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이 제품이 잘 완성되어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테스트를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요 안에 있는 물건이 바뀌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소프트웨어가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예전에는 제품이었어요. 패키지 형태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패키지에서 서비스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옛날에 아래 한글 아시나요? 모를 수도 있어요. MS 워드 프로세스가 뭐 3.0이 나왔다고 쳐보죠. 그러면 제품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떡하냐, 벤더 그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듯이 소프트웨어를 파는 가게에 가서 워드 3.0을 사왔어요. 돈을 주고 그걸 깔아서 컴퓨터에 썼죠. 그러면 이 워드 3.0을 만든 프로그래머들은 요거 딱 만들면 와 하고 박수치고 워드 4.0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3.0은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로 바로 잊어버리고 4.0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게 옛날 구조였으니까 패키지를 만들어서 와 출시하면 끝, 이게 옛날 구조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있다. 페이스북이 1.0, 2.0, 3.0이 있나요? 없죠. 이건 엔드리스예요. 이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고쳐나가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졌죠. 근데 그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졌을 때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을 1.0 깔았다가 지우고 2.0 깔았다가 지우고 3.0 깔았다가 지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는 페이스북만 했을 뿐인데 페이스북은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어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서비스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변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떤 글 안에 뭐 액체 괴물이 있다고 쳐보죠. 액체 괴물이 있어요. 이 액체 괴물이 모양이 자꾸 바뀌어요. 뭐 슬라임이 됐다가 골렘이 됐다가 막 뱀이 됐다가 드래곤이 됐다가 막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더라도 이 액체 괴물은 요 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어떤 안에 있는 내용물이 계속 바뀌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사양서가 바뀌면 이 가이드라인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정한 조건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액체 괴물이 이렇게 넘어왔어. 그러면은 그때 테스트를 돌려보고 너희가 안 돼.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근데 테스트 케이스가 없다고 치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치면 이게 막 이렇게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근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없으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넘어왔다는 것도 알기가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산탄총 코드가 있죠. 산탄총 코드,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도가 높아져서 서로 디펜던시, 종속성이 많이 걸려 있어서 여러 패키지들, 여러 모듈들이 서로 막 이렇게 종속성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쳐보죠. 여러 패키지들이 종속성이 걸려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아주 구석에는 작은 사양만
변경하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것만 변경된다고 보죠. 여기를 변경했더니 갑자기 이쪽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연결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애들이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코드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바꾸는 프로그래머가 내가 이 코드를 바꿨을 때 여기가 고장날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걸 다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코드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살짝 건드렸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이 사람이 여기를 건드릴 때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참 좋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건드렸을 때 시나리오 어떤 유저가 뭐 서비스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일반적인 경로에서는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로에서는 문제없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도 물론 테스트를 해보죠. 코드를 수정하면 잘 되는지. 자기가 수정한 부분을 테스트를 했어요.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또 다른 예는 그 QA 하시는 분들이 역시 QA 하는 사람도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QA 하시는 분들도 유저 스토리에 기반해서 어떤 설계 사항에 기반해서 테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로를 많이 테스트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돌아가. 그래서 테스트가 통과돼서 그 코드가 바깥으로 릴리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외부로 공개됐어요. 서비스가 외부로 공개되자마자 갑자기 일반적이지 않았던 경로에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은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경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코드는 언젠간 반드시 터집니다. 상당히 자주 터지고 생각보다 자주 터지고 생각보다 빨리 터져요. 근데 그게 내부에서는 알아내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고쳐서 테스트까지 다 통과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릴리즈를 바깥으로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다시 돌리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뭐 하나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코드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내가 여기만 살짝 건드리고 싶어도 겁이 나서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겁이 나서 내가 여기 건드렸는데 이쪽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치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은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만약에 일하셔서 레거시 코드를 한번 건드려 보시면 처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서비스 팡팡 터지고, 그러면 서비스 팡팡 터지고 이제 매니저가 뒤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언제 고쳐져? 그러고 바로 뒤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아주 살 떨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경력이 한 2년 정도 됐을 때 MMORPG를 하고 있었거든요. 라이브 서비스 하는 MMORPG 쪽에 프로그래머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린 코드가 터진 거예요. 서버가 팍팍 서버가 죽어요. 서버가 죽고 있어. 그래갖고 막 긴급하게 고쳐야 돼요. 그때 이미 그때 시간은 7시가 넘었죠. 그때부터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파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막 바꾸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매니저가 와요. 매니저가 와서 물어봐. 언제 고쳐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금방 됩니다 하고 갔다가 또 한 몇 시간 뒤에 다시 와요. 언제 고쳐져? 또 물어보는 거.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 시간 동안, 지금 서버가 죽은 이 시간 동안, 그러니까 2시간 죽었다고 치면 이 2시간 동안 매출의 손해가 네 연봉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돈을 못 번 게 네 연봉보다 많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살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한두 번 겪으면 진짜 나중에는 겁이 나서 뭐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고 쳐도, 이렇게 여러 모듈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라고 쳐도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이 가이드라인이 잘 돼 있으면,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잘 돼 있고 이 가이드라인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면, 내가 여기서 팍 고쳤는데 이쪽 테스트 케이스가 깨져버리는 거죠. 바로 내가 고치자마자 테스트를 쫙 돌려봤더니 이쪽에서 바로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 내가 여기 고친 게 여기에 영향을 줬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릴리즈 되기 전에 외부로 코드가 나가기 전에 내가 파악할 수가 있고, 내가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QA 쪽에서 자동화된 테스트 쪽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가 촘촘하면 유지 보수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코드를 바꾸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여기를 고쳤더라도 이게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QA에서 걸릴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그래서 TDD를 하면 아까 말했듯이 테스트 케이스가 촘촘해진다고 했죠. 테스트 케이스가 촘촘해지고 더 좋은 건 자동화가 돼요. 테스트를 한 번에 쫙 돌릴 수가 있어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고치자마자 바로바로 테스트를 돌려보고 테스트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문제가 없구나. 그 근거는 테스트 케이스가 촘촘하기 때문에. 그 조건은 테스트 케이스가 촘촘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테스트 케이스가 엉성하면 내가 고쳤을 때 테스트 돌렸는데 실패가 안 났어요. 그래도 확신할 수가 없죠. 이 테스트가 엉성하니까. 하지만 테스트가 케이스가 촘촘하다 라고 하면 돌렸을 때 문제가 없으면 확신할 수 있죠. 아 이 코드는 안전해. 근데 TDD를 하면 테스트 케이스가 촘촘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TDD를 하는 이유예요. 자, 이게 TDD를 하는 이유고요. 자, 그러면 참 좋은데, 아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장점 3이 있습니다. 장점, 코딩이 재밌다. 코딩이 재밌어진다 라는 세 번째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유시보수 때. 자신감이 생기니까 코딩이 재밌어지는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테스트 TDD 방식 자체가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TDD라는 게 보면은 처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잖아요. 처음에 구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니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실패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하죠. 구현을 하고 돌이켜보면 이게 성공할 때까지 구현하는 거죠. 이 테스트 케이스가 성공할 때까지.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한 다음에 뭘 하냐? 성공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팩토링 한다고 했죠. 성공 강화를 해요. 강화를 하고 다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다시 실패하는 과정.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고 그걸 강화하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그걸 성공시키고 그걸 강화하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고 하듯이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두드려 가면서 건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굉장히 빠르게 이터레이트 되기 때문에 그 리듬감이 있고 되게 재밌어집니다. 코딩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목표만 설정하고 바로 이룰 수 있는 단순한 목표 설정하고 그거 이루고 그걸 강화시키고 또 단순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고 강화시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되게 박진감 있고 리드미컬하고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그 패러다임의 변화도 볼 수 있어요. 코딩의 패러다임 변화가 볼 수 있는데, 코딩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가 볼 수 있냐면 뭐냐면은 눈앞에 있는 걸 먼저 처리한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 라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설계에서 다 끝나야 돼요. 그죠? 설계에서 이미 제품이 다 끝난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구현도 그 설계에 맞춰서 구현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완벽해야 돼요.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설계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현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스트도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테스트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TDD는 뭐냐면은 설계가 아니라 테스트부터 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부터 먼저 정의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부터 정의하고 그 문제를 우선 푸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다음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다시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이 방식을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방 청소를 하는데 방이 막 지저분해져요. 막 지저분해 방이. 근데 이건 막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청소 잘 안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를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청소를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디서부터 이걸 치워야 될지.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계획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치우는 겁니다. 가령 눈앞에 여기 쓰레기가 있어. 그러면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고 와서 그 다음 눈앞에 보이는 걸 치워요. 또 그걸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거기 그 자리에서 눈앞에 보이는 걸 또 해결하고 또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눈앞에 보이는 걸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방이 다 치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계획도 필요 없죠. 계획이나 설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이쪽을 치우고 이쪽을 치우고 이쪽을 치우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그냥 계속 치우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눈앞에 보이는 거 해결하고 그 다음 눈앞에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TDD라는 거는 개발 방식 자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박진감 넘치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이 방식이 요즘에 나오는 애자일 방식과 잘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은 옛날과 다르게 옛날 설계를 잘하고 구현을 잘하자 이거였는데 설계도 잘하고 구현도 잘하자 이거였다면 지금은 설계 어차피 아무리 잘해도 완벽하게 못해. 그러니까 구현도 완벽하지 못해. 테스트도 완벽하지 못해. 이럴 바에는 우선 되도록 하자. 서비스 돌아가게 만들자. 돌아가게. 우선 돌아가게 하자. 우선 서비스부터 하자. 라는 겁니다. 우선 먼저 런치부터 해놓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빠르게 런치하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유지보수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노켓을 띄우는데 완성된 노켓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노켓을 띄우는 게 아니라 노켓은 날아가고 있는데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막 여기서 사람들이 막 노켓을 만들면서 이미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노켓을 만들면서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노켓을 계속 부셨다 날아가는 와중에도 부셨다 만들었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켓이 이미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막 조이고 납땜하고 부시고 다시 붙이고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이게 뭐예요? 코드가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좋아야 된다는 거죠. 유지보수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TDD는 가장 큰 장점이 유지보수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자일 스타트, 그러니까 서비스를 먼저 빨리 만들고 돌아가는 코드를 먼저 만들어서 런치부터 시켜보자. 그래서 망했으면 빨리 접고 새로 만드는 거고 잘 됐으면 그때부터 계속 고쳐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방식에서 TDD가 아주 탁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총알은 없잖아요. TDD가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단점을 보죠. 첫 번째 단점, 유저 스토리에 대응하기 힘들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유저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유저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유저가 우리 서비스 접속해서 하는 행동들 있잖아. 가상 시나리오, 그걸 유저 스토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요.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서 하는 시나리오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타임라인이 나와요. 타임라인 나오고 내가 이거를 스크롤을 쭉쭉쭉 올려서 내려서 하면서 타임라인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댓글을 달고 이런 걸 하죠. 이런 걸 하면 이게 바로 유저 스토리예요. 우리의 접속에서 뭘 하고 스크롤을 내려서 마음에 드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다. 이게 하나의 유저 스토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테스트 케이스로 만든다고 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 접속,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 스크롤 바 내리기,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 좋아요 버튼, 이걸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되는지를 테스트 케이스로 만드는 거를 유저 스토리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유저 스토리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 근데 TDD는 이걸 하기가 힘들다, 하기가 어렵다 라는 겁니다. 왜 어렵냐? TDD는 유닛 테스트예요. 기본적으로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라는 건 뭐냐, 어떤 한 모듈에 입력과 아웃풋이 있을 때,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때 요게 잘 되는지 각각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모듈 간의 상관관계를 테스트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 모듈, 뭐 좋아요 버튼 모듈, 댓글 모듈, 뭐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의 상관관계를 테스트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각각 타임라인 따로, 좋아요 따로, 댓글 따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지만 그것의 연관관계를 테스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단점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격이 달라요. 테스트의 성격이 달라요. 테스트는 크게 봤을 때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는데, TDD와 유닛 테스트는 이쪽에 돼 있어요. 화이트박스 테스트예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거는 내가 코드에 접근하고 코드에다가 테스트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듈을 접근해서 어떤 모듈 안에다가 그 모듈의 기능을 완벽하게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블랙박스 테스트는 그냥 이 코드에 접근하지 않고 이걸 하나 통으로 보고 거기에 그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입력과 출력이 잘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저 스토리 테스트는 말하자면 블랙박스 테스트죠.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유저의 시나리오 어떻게 써? 어쨌든 유저 스토리가 입력이 되는 거죠. 인풋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는지, 이거는 블랙박스 테스트예요.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를 지원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모크 테스트나 아니면 웹 쪽에는 여러 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매크로로 많이 하죠. 그래서 마우스를 어디로 옮겨가서 클릭을 하고 뭐 이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는 이 안에 모듈에 접근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지. 근데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각 모듈의 코드에 직접 접근해서 그 모듈의 코드에 말하자면 각 펑션, 각 함수, 각 클래스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화이트박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TDD는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거죠.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TDD의 접근 방식은 뭐냐, 모듈들이 잘 동작하는 모듈이면 그것들이 모였을 때 그걸 잘 읽기만 하면 동작은 완벽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는 방법에 따라서 잘 읽느냐, 이것도 역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TDD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TDD는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머가 완벽한 코드를 짜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게 전체 테스트를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블랙박스 테스트, 매크로를 통한 블랙박스 테스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모크 테스트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단점 그렇고, 단점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 유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팀원 전체가 공감을 해야 되고, 첫 번째로 이거의 취지에 대해서, TDD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팀원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교육이 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교육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검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TDD는 처음에는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되기 되게 쉽습니다. 보통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팀원 중에 한 명이 보통 좀 직급이 낮고 한 경력 3-4년 차 정도 되면은 이제 단맛 쓴맛 좀 봤거든요. 쓴맛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TDD라는 놈이 딱 걸렸어요.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러면서 옆에 말해. 괜찮은데? 해서 팀장한테 말해. 우리 이거 합시다. 팀장님이 뭐 그래 한번 해보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팀원들 가지고 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막 본인이 막 도구도 만들고 자동화된 코드도 만들고 막 열심히 해. 열심히 해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이제 좀 지나면 하나 둘씩 이제 시들시들해져. 본인만 열심히 하죠. 자기만 좋다 그러고 막 사람들은 좀 시들시들해갖고 하나 둘씩 나가요. 그러다 보면 얘도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자괴감이 들죠. 그러다가 본인도 그냥 어느 순간 시들시들해집니다.
이런 게 이제 보통 TDD의 흔한 경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니드가 TDD에 대한 공감이 내가 있어야 되고, 니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니드가 TDD를 드라이브 해야 돼요. 아, 우리 팀 이거 쓰자 이렇게 DD 드라이브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지가 돼야,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가 애들이 TDD를 잘 쓰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와 같냐면 코드 리뷰하고 같아요. 코드 피어 리뷰 하자. 우리 서로 상대방 동료가 만든 코드를 서로 리뷰해 주자. 좋죠. 말은 좋아. 근데 좀 지나다 보면 흐지부지해져요. 형식적이 되고, 그냥 리뷰 어프로브 그냥 날려버리고 막 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관리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돌아가는지 항상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잘 안 되면은 너 잘해라 이렇게 치얼업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DD도 마찬가지고, 코드 리뷰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뭐 애자일도 마찬가지고, 뭐 페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계속 관리해주고 치얼업 해주고 붙돋아주고 교육해주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TDD도 그렇고, 문화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푸시업 해주고 치얼업 해주고 교육하고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도 만들어야 돼요. 관리 도구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검사하는 도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고,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단점이 좀 있죠. 세 번째 단점, 스레딩,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 테스트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스레드가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를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싱크한 코드에서 테스트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가령 로그인 시나리오를 보죠. 로그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로그인을 내 쪽에서 로그인 요청을 했어.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냐? 아니야. 어디 가야 돼. 인증 서버를 가야 돼요. 인증 서버 가서 거기서 로그인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거 넣었으면 이거 돌아와서 성공하는 거를 테스트하고 싶어요. 근데 인증 서버를 내가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외부 모듈이나 외부 스레드를 거쳐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기가 애매해져요. 그리고 인증 서버는 이렇게 테스트 용도로 들어오는 거하고 실제하고 구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증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주체가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테스트를 인증 서버로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냐 라는 거죠. 인증 서버의 기능을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나는 인증 서버의 요청과 응답을 받은 게 잘 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냐, 명확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인증 서버로 내가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TDD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모듈, 그 코드에 접근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얘를 블랙박스로 보고 테스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인증 서버로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쪽 코드를 보고 싶다, 이쪽에 요청이 잘 가는지 아니면 요청이 응답을 잘 처리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증 서버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증 서버를 목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용으로 임시 목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목업은 기능이 되게 단순하죠.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석세스, 성공으로 날려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으로 날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증을 테스트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업을 만들고 목업에다가 테스트 케이스를 인증 요청을 하고 목업의 응답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분리해서 우리는 이쪽 부분은 관심 없고 노관심이고 이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만 테스트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목업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테스트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시 데이터를, 임시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DD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큰일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별로 이거는 필요하다, 이게 큰일은 아니고 이거를 귀찮아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무에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귀찮아요. 이거 실제로 코드 서비스 되는 코드도 아닌데 이거를 왜 만드냐, 임시로.
그거를 보통 이런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유지가 잘 힘든다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TDD에 열정적인 사람들은 이걸 막 만들어서 막 해요. 근데 TDD에 시들시들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회피하거나 하는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목업을 안 만들고 시간이 더 걸리고 일을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목업을 만들어야 되는 추가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TDD라는 게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계속 키핑, 치얼업 하면서 이렇게 푸시푸시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업도 만드는, 이거 목업 만드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을 해주고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드는지, 쉽게 만들 수 있는 툴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TDD라는 거는 참 좋다. 코딩에 참 좋은데 점점점이요. 잘 되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실무로 일하면서 잘된 케이스를 못 봤어요. 잘된 거 많아요. 근데 잘된 거 실무에 적용해서 잘된 케이스 많습니다. TDD 해서 그 뭐 오픈소스들 보시면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TDD가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막 들어와서 코드를 해집어 놓거든요. 이럴 때 TDD를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TDD를 적용해 가지고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커버하고 있는 코드가 어느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 그러니까 전체 코드에서 테스트 케이스가 커버할 수 있는 코드가 몇 퍼센트냐 라는 걸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하거든요. 테스트 커버리지 90% 이상, 100% 가까이 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DD로 동작하는, 실무에서 동작하는 프로젝트 많이 있는데 내가 겪어보지 못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조직에서 이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잘 돌아가기가 참 힘들다. 하지만 잘 될 경우 굉장히 좋다 라는 겁니다. 자, TDD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고랭의 특징 중에 하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기초 강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